자,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전기차 소식이라면 절대 그냥 못 지나치는 채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실 분들은 시작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딱 눌러두고 시작하시죠. 그래야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룰 소식은요, 최근 전기차 업계에서 꽤 화제가 되고 있는 회사 하나예요.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슬레이트 오토, 영어로는 슬레이트 오토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최근에 자기들이 만드는 모듈형 전기차의 가격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라는 게 이거 진짜야 싶을 정도로 낮아요.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즘 전기차 시장 흐름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요즘 전기차라고 하면 다들 뭘 떠올리시나요? 앱 연동, 소프트웨어 통합, 편의 사양, 그리고 테슬라의 FSD 같은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기술까지 다들 첨단 기술 경쟁에 몰두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흐름과는 정반대로 가는 움직임도 항상 존재해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반대 흐름의 맨 앞에 서 있는 회사가 바로 오늘 소개할 슬레이트 오토입니다. 슬레이트가 이번에 공개한 가격, 시작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24,950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3,400만원 초반대인데 미국 기준으로 보면 25,000달러, 그러니까 심리적 마지노선인 25,000달러 밑으로 딱 맞춰서 들어온 거예요. 다만 이 가격에는 세금이나 목적지 배송비, 서류 수속비, 그리고 옵션 장비 비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도 저 숫자 자체가 주는 임팩트는 상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슬레이트를 그냥 또 하나의 저가 전기차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이 회사가 하려는 건 그것보다 훨씬 근본적인 이야기예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유지하고 꾸미는 방식 자체를 다시 생각해보자는 거거든요. 불필요한 걸 다 걷어내고 그 대신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커스터마이징하고 개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도대체 최소한의 조건만 갖춘 전기차란 게 뭘까? 그리고 그런 차는 누구를 위한 차일까? 슬레이트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내놓은 셈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구조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슬레이트는 기존의 자동차 분류체계 자체를 벗어나 있어요. 기본 모델 이름이 블랭크 슬레이트인데 이건 픽업 트럭 형태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 자체가 모듈형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슬레이트 샵이라는 곳에서 판매하는 전용 부족 키트를 이용하면 이 픽업 트럭을 5인승 SUV로 바꿀 수도 있고 패스트백 스타일의 SUV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오픈에어 트럭이라는 형태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가격도 각각 다른데요. 기본형인 블랭크 슬레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950달러입니다. SUV 구성으로 바꾸면 29,950달러부터 시작하고요. 패스트백 버전은 31,950달러로 책정되어 있어요. 오픈에어 버전은 아직 가격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건 다른 두 SUV 옵션과 달리 사용자가 직접 조립해야 하는 DIY 키트 형태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 모듈형 구조라는 게 단순히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슬레이트라는 회사의 철학을 그대로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 자동차 회사들은 소비자한테 미리 정해진 트림 중에서 고르라고 하잖아요. 근데 슬레이트는 반대로 소유자가 자기 라이프 스타일이나 필요에 따라 차량의 형태 자체를 나중에 바꿀 수 있게 열어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슬레이트는 공장에서 나올 때 전부 도장이 안 된 회색 플라스틱 외장 그대로 출고됩니다. 색을 원하는 색으로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 슬레이트 액세서리 샵에 가서 비닐 랩핑을 따로 씌워야 해요. 도색이 아니라 랩핑으로만 색상을 입힌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슬레이트는 스펙시트에 적히는 숫자를 화려하게 만드는 것보다 저렴하면서도 개조하기 쉬운 플랫폼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하드웨어 스펙으로 넘어가 볼게요. 슬레이트에는 65kWh 용량의 LFP 배터리 팩이 들어갑니다. 이걸로 EPA 추정 기준 205마일의 주행거리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마일로는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킬로미터로 치면 대략 330km 정도입니다. 모터는 후륜에 딱 하나 장착되는데 출력은 181마력, 토크는 1955파운드-피트예요. 0에서 60마일까지 가속하는데 약 8초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숫자만 보면 그렇게 화끈한 수준은 아니고 딱 무난한 실용적인 성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럭 버전의 적재량도 공개됐는데요. 페이로드, 그러니까 화물 적재 중량이 약 1550파운드, 견인 능력은 약 2000파운드로 확인됐습니다. 이 정도면 라이트 트럭, 그러니까 경량 유틸리티 트럭 카테고리에 딱 들어맞는 수준이에요. 적재함 크기도 볼까요? 5피트 길이의 베드가 있고 용적은 35.1세제곱피트입니다. 여기에 프렁크,
그러니까 앞쪽 트렁크 공간도 7세제곱피트나 되고요. 이 차의 휠 베이스가 108.9인치밖에 안 되는 걸 감안하면 그에 비해서 꽤 넉넉한 적재 공간을 확보한 셈입니다. 충전 쪽도 짚고 넘어가야죠. 슬레이트에는 NACS 커넥터가 운전석 뒤쪽에 장착되어 있고요. DC 고속 충전기를 이용하면 2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약 3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슬레이트가 LFP 배터리를 채택한 게 왜 유리한지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LFP 배터리는 매일 100%까지 충전해도 배터리 열화가 크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거리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근거리에서 매일 사용하는 워크호스, 그러니까 작업용 차량으로 쓰기에는 오히려 최적화된 조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슬레이트에서 가장 호불호가 갈릴 만한 부분, 바로 인테리어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미니멀리즘이라는 개념을 자동차 업계에 유행시킨 게 테슬라잖아요. 근데 슬레이트는 그걸 한 단계 더 밀어붙였습니다. 기본 구성에서는 자동차 업계에서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 그러니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내장 스피커, 심지어 파워윈도우까지 전부 빠져 있어요. 그 대신 이런 구성 요소들을 방대한 액세서리 생태계 안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소비자가 스피커, 공조 조작 노브, 도어 암레스트 같은 걸 원하면 슬레이트 샵에서 직접 구매해서 달아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이 차는 완전히 BYOD, 그러니까 본인 기기를 가져와서 쓰라는 철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스마트폰 거치대는 기본으로 달려나오고 태블릿 거치대는 옵션이에요. 결국 미디어 재생이나 내비게이션의 중심 역할을 사용자, 본인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대신하게 되는 구조죠. 심지어 차량을 모바일 앱에 연결하는데 필요한 텔레매틱스 모듈조차도 구매 후에 따로 추가해야 하는 애드온 사양입니다. 이런 전략 덕분에 슬레이트는 25,000달러 이하라는 헤드라인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소비자들이 각자 원하는 캐빈 환경을 하나씩 맞춰나가는 과정에서 높은 마진의 후속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슬레이트의 모듈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재밌는 지점이 있는데요. 이 차에 들어가는 기초 부품들 상당수가 이미 시중에 널리 유통되고 있는 범용 부품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헤드라이트는 지프 랭글러에 들어가는 순정 헤드라이트를 그대로 갖다 쓰는데 개당 500달러도 안 되는 가격에 구할 수 있는 부품이에요. 이 밖에도 대시보드에 붙이는 슬레이트렛이라는 부품이나 그릴 플레이트, 범퍼 옵션까지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 양쪽에서 상당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슬레이트는 슬레이트 유니버시티라는 이름으로 정비, 개조, 업그레이드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 영상 시리즈도 통째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리고 초기 고객 인도 시점에 맞춰서 3D 파일 라이브러리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소비자들이 직접 3D 프린팅으로 부품을 만들어 쓰거나 제작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럼 이 차를 테슬라의 보급형 라인업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특히 모델 Y 스탠다드, 그리고 사이버트럭 올릴 드라이브 버전이랑 견줘볼 만한데요. 사실 슬레이트는 이 둘과는 완전히 다른 소비자층을 노리고 있습니다. 모델 Y는 수직 통합의 교과서 같은 차예요. 박스를 열자마자 매끄럽게 완성된 소프트웨어 중심 생태계를 그대로 누릴 수 있죠. 모델 Y를 사는 사람들은 FSD, 최고 수준의 인포테인먼트 인터페이스, 그리고 세련되게 다듬어진 캐빈까지 하나로 완성된 경험에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사이버트럭 올릴 드라이브도 마찬가지로 구조적으로는 파격적이지만 기술적으로 완성도 높은 하이엔드 차량이에요. 스티어 바이 와이어 방식의 800V 아키텍처, 그리고 압도적인 가속력까지 갖추고 있죠. 반면에 슬레이트는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사이버트럭의 정반대편에 서 있는 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산이 빠듯한 소비자들, DIY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차량을 순전히 개조 가능한 도구로 바라보는 플릿 운영업체들을 정조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SUV 전환 키트를 얹고 랩핑 작업하고 암레스트에 오디오 액세서리까지 다 갖춘 풀옵션 슬레이트를 만들면 최종 가격이 금방 3만 달러를 훌쩍 넘어가긴 할 거예요. 하지만 슬레이트가 노리는 지점은 결국 선택권이라는 가치입니다. 그 가격대에서는 모델 Y 스탠다드도 만만치 않은 경쟁자지만 슬레이트는 시장의 일부 소비자들이 이제는 억지로 떠안아야 하는 과잉 사양에 지쳐 있다는데 베팅하고 있는 셈이죠. 이 최소한의 구성으로 밀어붙이는 모듈형 접근 방식이 실제로 지속 가능한 대량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점점 더 고급화, 럭셔리화되어가는 전기차 시장에 극단적인 실용주의라는 신선한 자극을 던져준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는데요. 슬레이트는 미국 안전기준인 NHTSA 요건을 아주 간신히 충족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미국 내 판매만 계획하고 있고요. 이전부터 회사 측에서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국제 시장으로의 진출 계획은 없다고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슬레이트 오토의 모듈형 전기차, 가격부터 스펙, 인테리어 철학, 그리고 경쟁 모델 비교까지 전부 다 살펴봤는데요. 2,500만원 가격표 하나로 이 정도의 화제를 만들어낸 걸 보면 전기차 시장에도 확실히 다양한 방향의 실험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아이러브9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전기차 소식으로 또 빠르게 찾아올게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